자, 오늘은 페이지 20쪽 학예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페이지 20쪽 학예문제를 보겠습니다. 1번 4개의 문자 A, B, C, D 중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3개를 택해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자, 4개의 문자 종류는 4가지예요. 중복을 허락했어요. 3개를 택했어요. 일렬로 배열해요. 그럼 3개를 택해서 일렬로 배열하니까 3자리 자연수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각 자리의 숫자가 같아도 돼요. 각 자리의 문자가 같아도 돼요. A가, B가, C가, D가 여러 번 사용돼도 돼요. 그러면 첫 번째 올 수 있는 건 A, B, C, D 아무 나올 수 있죠. 어떨까요? 두 번째도 A, B, C, D 아무 나올 수 있고 세 번째도 아무나 A, B, C, D가 올 수 있어요. 그래서 4 곱하기 4 곱하기 4인데 실제로는 4개의 종류 중에 중복을 허락하여 3개를 뽑았으니까 그래서 나열까지 했으니까 4파이 3이라는 중복 순열이죠. 그래서 4의 세제곱은 얼마예요, 여러분? 64예요. 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왜 그렇게 나오는가? 이 식이 중요하죠. 두 번째, 6명의 학생이 가위바위보를 할 때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가위바위보. 세 가지 종류가 있죠. 이 중에 가위바위보를 선택할 수 있어요. 가위바위보 세 가지 종류 중에 선택을 할 수 있어요. 근데 6명의 학생이 가위바위보를 하니까 6자리 자연수를 만든다고 생각하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첫 번째 학생은 가위바위보 중에 아무거나 낼 수 있죠? 세 가지예요. 두 번째 학생도 가위바위보 중에 자기가 마음에 드는 거 아무거나 떠오르는 거 내면 돼요. 세 번째 학생도 자 이런 식으로 모두 다 가위바위보 중에서 아무거나 골라서 낼 수 있어요. 그러면 뭐든지 가위바위보는 중복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3의 몇 제곱일까요? 3의 6제곱인데 답은 3의 6제곱인데 왜 그렇게 나왔을까요? 세 가지 종류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6개를 택해서 나열한 거잖아요. 6자리 자연수를 만든다고 생각하면 되니까 이렇게 나왔다는 걸 기억하시면 돼요. 3의 6제곱 뭘까요? 굳이 계산하자면 729예요. 729가 나오죠. 자, 3번 어떤 찻집에서 세 종류의 스무디와 두 종류의 모닝빵을 판매하고 있다. 와, 맛있겠네요. 스무디, 모닝빵. 스무디는 세 종류예요. 세 종류. 그 다음에 모닝빵은 몇 종류예요? 두 종류예요. 스무디도 먹고 모닝빵도 먹어야 배도 안 고프고 목도 안 마르겠죠? 자, 세 명이 찻집에서 각자 스무디 한 잔, 모닝빵 한 개씩 택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 스무디도 구하고 모닝빵도 구해야 돼요. 택하는 경우의 수. 그런데 이것은 택했으면 지금 조합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스무디의 종류가 세 가지이고 모닝빵의 종류가 두 종류이니까 서로 다른 세 종류 중에서 하나를 고르고 서로 다른 두 종류 중에서 하나를 고르는 거예요. 그런데 3, 바이 3이 되겠죠? 세 명이 지금 고르니까 지금 세 자리의 자연수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기에는 스무디 이 세 명, 뭐 예를 들어서 이 세 명의 학생이 이렇게 있어요. 세 명의 학생이 이렇게 있는데 첫 번째 학생이 고를 수 있는 건 스무디 세 종류 중에 아무거나 고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두 번째 학생도 스무디 아무거나 세 종류 중에 고를 수 있어요. 세 번째 학생도 스무디 세 종류 중에 아무거나 고를 수 있어요. 똑같은 거 먹어도 돼요. 나는 딸기 스무디가 좋다. 나는 블루베리 스무디가 좋다. 나는 망고 스무디가 좋다. 몰빵으로 다 그거 똑같이 먹어도 돼요. 그러니까 여기도 세 가지, 여기도 세 가지, 여기도 세 가지 종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이 세 학생들이 이것만 고르는 게 아니라 모닝빵도 먹어줘야 되잖아요. 모닝빵도 먹어줘야 돼요. 이렇게 빵도. 모닝빵은 두 종류가 있네요. 이렇게 예, 넙죽한 빵도 있고 이렇게 동그란 빵도 있어요. 그럼 이 두 종류 중에서 골라야 되겠죠. 그러면 모닝빵도 골라야 되겠죠. 그래서 그건 얼마예요, 여러분? 잠깐만요.
멈췄네요. 다시 한번 볼까요? 자, 2파이 2죠. 두 개의 종류 중에서 중복 허락해서 두 가지를 꼽을 수 있어요. 얘도 두 가지 중에 꼽을 수 있고. 2파이 3이네요. 지금 사람이 3명이잖아요. 모임빵 중에 두 가지 중에 아무거나 고를 수 있고, 얘도 모임빵 두 가지 중에 아무거나 고를 수 있고, 세 번째 학생도 모임빵 두 가지 중에 아무거나 고를 수 있죠. 그래서 이것과 이것을 곱해줘야 돼요. 이것과 이걸 곱해줘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되죠? 3의 세제곱 곱하기 2의 세제곱이었다는 거죠. 답은 얼마일까요? 27 곱하기 8이니까 답은 216. 이게 좀 헷갈리는데 별이 두 개네요. 자, 그 다음 문제로 빨리빨리 이제 가봅시다. 4번. 지금 20쪽이에요. 20쪽 문제. 확인 문제를 풀고 있어요. 6개의 숫자 1, 2, 3, 4, 5, 6에서 6종류가 있어요. 중복을 허락했어요. 4자리 자연수를 만들 때, 4자리 자연수를 만드니까 4칸이 필요하겠죠. 2500보다 큰 자연수를 만들어라. 이게 꿀팁이죠. 아주 강력한 조건이에요. 2500보다 커야 돼요. 그런데 2500보다 크면 2, 5 다음에는 아무 숫자나 나와도 되죠. 그래서 그러면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게 2, 5하고 아무 숫자나 나와도 되겠어요. 자, 2, 5 다음에 나올 수 있는 숫자는 뭘까요? 여기는 중복을 허용한다고 했으니까 중복을 허락한다고 그랬으니까 1, 2, 3, 4, 5, 6 아무거나 다 나올 수 있겠죠. 그럼 6가지. 그 다음에도 1, 2, 3, 4, 5, 6 아무거나 나올 수 있겠죠. 6가지. 즉 6파이 2라고 할 수 있겠죠. 6파이 6가지, 6종류 중에서 2개를 뽑는 거예요. 2개를 뽑아서 나열하는 거죠. 그러니까 순서대로 하는 거 순열이에요. 중복순열 6파이를 사용하죠. 그 다음에 이제는 그거보다 크니까 이 다음에 6이 나올 수 있겠죠. 여기서 숫자가 5보다 큰 건 6이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도 나올 수 있는 숫자는 아무거나 중복해서 가능하니까 여기도 똑같이 1, 2, 3, 4, 5, 6 다 나올 수 있어요. 1, 2, 3, 4, 5, 6 다 나올 수 있어요. 곱하기 6가지, 6가지. 여기도 6파이네요. 그 다음에는 이제 좀 더 생각을 더 해봅시다. 2로 시작하는 수, 2, 5, 0 얼마, 2, 6 얼마 이거 말고 더 큰 수는 뭐예요? 2, 7 얼마가 없기 때문에 2, 8 얼마가 없기 때문에 바로 3으로 넘어가야겠죠. 그럼 3 다음에 어떤 수 나와야 되는데 이걸 일일이 다 따지지 말고 3 다음에 나오는 수는 아무거나 나와도 돼요. 뭐가요? 1, 2, 3, 4, 5, 6 아무거나 다 나올 수 있죠. 그럼 여기는 6 곱하기 6 곱하기 6이네요. 즉 6파이 3이네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3 다음에 나올 수 있는 앞에 나올 수 있는 숫자는 3도 있지만 4도 있고 5도 있고 6도 있어요. 여기는 실제로 3만 되는 게 아니라 3, 4, 5, 6 다 가능했던 거죠. 여기는 3, 4, 5, 6이 다 가능했던 거예요. 그래서 네 가지를 곱해주면 좋겠죠. 그러면 4 곱하기 여기다 씁시다. 4 곱하기 이렇게. 여기도 앞에 4를 곱해요. 이렇게. 그래서 이것들을 다 더해주면 되겠네요. 자, 더하면 돼요. 자, 얼마일까요? 이것들을 다 더하면 6의 제곱 6의 제곱 더하기 4 곱하기 6의 세제곱 계산을 해보세요. 계산을 하면 36이 2개니까 72 216이 4개니까 864 다 더하면 합이 936이요. 936이 되겠네. 계산은 여러분 천천히 해보세요. 자, 5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깃발 빨간색, 깃발 노란색, 빨로가 있어요. 이렇게 각각 4종류씩 있는데 이 깃발을 줄에 일렬로 달아 신호를 만들려고 한다. 중복을 허락해서 4개 이하의 깃발을 사용할 때 4개 이하의 깃발을 사용한다네요. 이거 꿀팁이에요. 이거 아주 강력한 조건이죠. 만들 수 있는 신호의 수, 만들 수 있는 신호의 경우의 수, 이것이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경우의 수네요. 자, 그러면 좀 순서대로 생각해 봅시다. 이거는 깃발이 빨강색, 노란색이 있어요. 그런데 각각 4개씩 있어요. 그러면 좀 종류가 다른 거죠. 똑같은 빨간색이 아니에요. 모양이 다를 수도 있겠죠. 빨간색이지만. 노란색이 있는데 노란색은 깃발이 노란색이 쪽지 모양도 다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깃발 한 개를 달아서 나타낼 수 있는 신호의 수를 구하면
그렇지 않네요. 지금 보니까 빨간색 깃발과 노란색 깃발이 같은 종류네요. 같은 종류. 빨간색 깃발은 모두 다 빨간색 깃발은 이 네 개가 다 똑같아요. 그 다음 노란색 깃발은 이 네 개가 다 똑같네요. 선생님이 너무 어려운 문제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려운 문제가 아니네요. 이거 아주 쉬운 문제네요. 자, 깃발 한 개를 달아서 나타낼 수 있는 신호의 수를 구하시오. 깃발 한 개를 달려고 하는데 그럼 한 개가 필요하죠. 그러면 한 자리 자연수를 만든다고 생각하면 돼요. 여기 올 수 있는 건 뭐예요? 깃발이? 빨간색 좋고 아니면 또는 노란색도 좋고 두 가지 중에 아무거나 뽑으면 되겠죠? 두 가지예요. 그래서 답은 두 가지. 깃발 두 개를 달아 나타낼 수 있는 신호의 수. 깃발 두 개를 달아요. 그럼 이렇게 세로로 달았는데 그냥 우리는 보기 좋게 그냥 두 자리 자연수 만든다고 생각합시다. 첫 번째 올 수 있는 깃발 수는 뭐 빨노 아무거나 올 수 있죠. 여기도 빨노 아무거나 올 수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곱하기 두 가지. 자, 그러면 하부 법칙을 사용해 전체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전체 경우의 수를 구하라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유추를 해보면 자, 얘는 두 개의 깃발 두 개의 종류 중에서 한 개를 뽑아서 자연수를 만든다고 생각하면 되니까 이거는 우리가 굳이 식을 쓰자면 2파이 1이라고 쓸 수 있어요. 여기는 두 개의 종류 중에서 두 개를 뽑아서 나열해서 자연수를 만드는 거니까 2파이 2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2파이 2가 실제로 우리 얼마죠? 2 곱하기 2니까 답은 4가 되는 거죠. 여기는 답이 2가 되는 거고 2파이 1은 자, 그러면 지금 깃발을 4개 이하를 4개 이하 깃발을 사용한다니 강력한 조건을 사용해야 되니까 만들 수 있는 신호의 수는 한 자리 자연수도 되고 한 개를 사용했어요. 한 개 사용. 아니 두 개를 사용했어요. 그럼 두 자리 자연수가 되는 것이고 깃발을 3개를 꽂고 싶어요. 그러면 3개를 사용해야겠죠. 깃발을 3개 사용.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은 깃발을 4개를 사용할 수 있어요. 잘 생각하지 않으면 문제가 쉬운데 어떻게 구해야 할지 혼동될 수 있어요. 자, 깃발 한 개 사용할 때는 두 개의 종류 중에 빨로 중에 아무거나 선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2, 파이 1. 자연수를 만들 때는 순열이에요. 중복순열이죠. 2, 파이 두 개의 종류 중에서 아무거나 여기 올 수 있고 또 아무거나 올 수 있으니까 2, 파이 2. 잠깐요. 락에 걸린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선택해주고 갔다가 갑시다. 2파이 2. 자, 그 다음 두 번째 했고 세 번째. 두 개의 깃발, 두 종류 깃발 중에 중복하라고 해서 3개를 뽑으면 되죠. 자, 두 종류 깃발 중에 중복하라고 하여 4개를 뽑으면 되겠죠. 그래야 4자리 단수가 되겠죠. 4개를 사용한 깃발 4개를 사용한 신호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는 2의 1제곱, 2의 2제곱, 2의 3제곱, 2의 4제곱. 자, 이거 계산은 여러분이 다 할 수 있죠. 2 더하기 4 더하기 8 더하기 16. 간단하니까 뭐 굳이 등비수열 같은 거 사용할 필요 없이 그냥 다 더해주면 돼요. 30. 자, 드디어 마지막 문제네요. 의사소통? 의사소통의 문제. 자, 빨리 풀어봅시다. 사과, 귤, 바나나, 망고. 지금 제일 먹고 싶은 건 상큼한 귤이 제일 먹고 싶네요. 까먹기도 편하고. 각각 한 개씩 있어요. 이 과일을 서로 다른 3개의 접시에 또 락에 걸리려고 하네요. 서로 다른 3개의 접시에 남김없이 담으려고 한다. 그러면 과일을 하나의 접시에 모두 담을 수도 있고 과일을 담지 않는 접시가 있을 수도 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지금 사과, 귤, 바나나, 망고를 3개의 접시에 남김없이 담는다고 했어요.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게 뭐죠?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거 뭐예요? 원순열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거는 중복순열이에요. 물론 고1 때 배웠던 그냥 직순열인 순열도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중복순열 배우는데 이 중복순열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자연수 만들기, 뭐 자리수, 몇 자리 자연수 만들기. 자연수 만들기가 있고 두 번째가 뭐냐면 함수예요, 함수. 가장 대표적인 예가.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뭐 다른 색깔 좀 사용해 볼까요? 이거 할까요?
이 중복순열은 가장 대표적인 예가 자연수 만들기하고 함수예요. 그래서 함수는 모양이 어떻게 생겼죠? 정의역에서 공역의 원소에 수들을 선택을 해요. 이렇게 선택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선택을 하는 이 개수가 경우의 수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지금 사과, 귤, 바나나, 망고가 있어요. 이렇게 사과, 귤, 바나나. 귤 먹고 싶다. 바나나, 망고가 있는데 예, 여기에서 이렇게 대응을 하는 거예요. 뭘 뽑아요? 3개의 접시를 뽑는 거예요. 어디에 들어갈지. 사과는 어디로 들어가고 싶니? 접시에. 어디 접시에 너는 놓이고 싶니? 귤은. 바나나는 어디 접시에. 망고는 어디 접시에 놓이고 싶니?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자, 담을 수 있는 경우의 수니까 그러면 사과 갈 수 있는 길은 어디일까요? 사과 갈 수 있는 거는 A 접시, B 접시, C 접시 아무 데나 선택해서 갈 수 있겠죠. 3가지 경우가 있겠죠. 3가지. 그 다음 귤이 갈 수 있는 거는 A 접시, B 접시, C 접시. 중복을 허락해도 되죠. 접시에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있는 거 사과도 넣고, 귤도 넣고, 바나나도 넣고, 망고도 넣을 수 있으니까 3가지. 그 다음에 바나나도 마찬가지 3가지. 바나나 갈 수 있는 길도, 망고 갈 수 있는 길도 3가지. 그래서 결국 3의 4제곱인데 3의 4제곱 계산하면 여러분 알다시피 9 곱하기 9니까 81이죠. 즉 이것은 4자리 자연수를 만드는 거예요. 이 4자리 자연수에는 A, B, C가 올 수 있는 거죠. A가 다 올 수도 있고 여러 번 B를 사용할 수도 있고 C를 사용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이 문제가 어떤 의미인지를 아주 중요하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사과, 귤, 바나나, 망고 있는데 접시에 담아요. 접시를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함수라고 생각을 하세요. 중복을 여기서 모두 담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중복, 모두 담을 수도 있고 담지 않는 접시가 있을 수도 있다. 한쪽으로 몰빵돼 버리면 이렇게 한쪽으로 다 몰빵돼 버리면 담지 않는 접시가 이렇게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중복을 허용한다는 거. 중복을 허락한다는 사실. 중복을 허락한다는 게 숨겨진 조건이죠.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